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전문 공증인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게스트는 저는 팬인데요, 이분의. 네. 어떻게 좋아들 하시지? 저도 팬입니다. 아, 팬이세요? 네. 왜 좋아하세요? 아, 왜 좋아하시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했다가 이것도 문제될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단아해 보이시는데 그렇죠.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인데 명랑하고 명쾌함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스러운. 아, 저기서 이게 성적 차별 발언이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여성스럽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조심스러워. 여성한테 여성스러운 건 얘기하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면 방송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오늘 단어의 취사 선택까지를 고민이 되는 방송.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 여성정책 토론회 유영경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긴급 질문. 긴급 질문요? 네. 주제 발표도 전에. 대표님께서 여성스럽다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차별 발언인가요? 아, 바로 확인. 성적 네, 차별 발언. 네, 그렇습니다. 반성하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가 이제 성별에 있어서의 차별을 오는 그런 거가 이제 젠더 관련으로 있는 젠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은요, 되게 준비되지 않은 이런 멘트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 저기 사회자에 낚였는데 여성스러운 시정하겠습니다. 전혀 따뜻한 의도는 없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대표를 고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또 지역에서도 계속 확산 추세에 있는 미투 운동입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어떤지 또 향후 처벌 수위 부분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유 대표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미투 운동 확산. 너 지금 떨고 있니? 라고 시작합니다. 출발하시죠. 출발하십시오, 빨리. 내가 어떻게 출발하는데 어떻게? 잠깐만. 뭘 하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한다고 저기 이창수 PD가 방송을 잠깐 하는 적은 없어요. 잘 살릴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 요 녹화 시점에 충남 벌써 전 지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터지는 바람에 지금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사실 너무너무 참담하고 놀랍고 안타깝고 경악스럽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최근의 사안을 접했을 때의 느낌. 저는 이것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그 사실 자체가 놀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금까지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은 단 한 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단언을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위계와 성별 권력 관계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연극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심각할지는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이 정도 심각할지.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런 미투 운동이 이제 전개되면서 충남도지사까지 메가톤급 사건이 터질 줄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저도 남성 한 사람으로서 너무 이제 부끄럽습니다. 오늘 유독 말씀을 아끼고 있는 최용현 변호사님께서는 큰 작은 눈을 크게 뜨고서는 저를 쳐다보죠. 이 사안을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이게 아까 유 대표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적으로 문제 있는 개인들의 일탈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미투 운동 자체가 사회적 운동이잖아요. 그것처럼 미투 운동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문제는 좀 권력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문제되는 게 교수와 학생, 그다음에 연출가와 배우,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와 부하 직원 이런 권력적인 관계잖아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서 그것이 성적으로 표현됐을 때의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권력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권력의 남용이나 권력의 일탈. 이런 그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가해자들을 보면은 예. 사실은 뭐 그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잖아요. 근데 예.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그 성차별에 관한 아니면은 남성 중심의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의식들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전반적으로 다 이게 만연되어 있었던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권력 관계에 있는 데서는 언제든지 어쨌든 좀 더 취약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이고 그런 조건들을 마련이 되어 있던 거죠. 예. 이게 대부분이 지금까지 문제된 분들은 대부분 진보 쪽 인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고 뭐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이게 그 전에 우리의 상식을 좀 뒤집는 것 같아요. 보수는 돈 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진보는 성 때문에 망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럼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고소나 폭로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확산된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의식에 있어서 그런 성폭력에 어쨌든 이제 저항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높아진 것도 있는 걸 테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매개가 사실 미투 운동이 SNS를 통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전파되고 확산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에 있어서의 그런 SNS와 같은 새로운 이러한 그 미디어의 영향들 뭐 이러한 체계의 영향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일정 정도에 있어서 이제 폭발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젠 정치에 이제 출마하는 정치인에 있어서의 그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주요한 잣대로 이것이 작용돼야 되는 걸로도 이제 사실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공천을 줘야 되잖아요. 각 정당에서 이제 지금 공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아마 그 잣대가 이제 성추행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 무조건 배제가 되는 뭐 이런 그 정당이 다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반대로 이용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지방선거에서 뭐 최대 이슈가 되진 않겠죠. 이런 성폭력이나 뭐 구조적인 뭐 성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최대 뭐 프레임 전쟁에서 뭐 지배를 하지 않겠지만 개개 후보들한테는 당락에 결정적인 결정타죠.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양면성 부작용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염려되는 측면들은 있겠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어쨌든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인에 있어서 성폭력에 관한 부분 아니면 성범죄에 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 정치 생명이 이렇게 단절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거론이 됐다 하더라도 별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는 정치에 있어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성범죄에 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잣대로서 이번에 반영된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성평등 사회로 가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그 포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지금 우스갯소리도 이제 공공기관장들 남성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뭐 여주 직원들이 뭐 간부들 있잖아요. 결제하러 오면 문을 열어놓거나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와서 좀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저기 현실이 그걸 또 악용하는 또 일부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권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사회적인 문화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는 있고 처벌은 없다.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그런 행위를 당했다,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그, 뭐,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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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가늠조차도 되지 않는 그 용기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는 사회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현재 이제 사실은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성추행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법적 제도들은 우리나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사실은 가동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만약에 강간과 추행죄에 관해서 성립 요건은 폭행과 협박을 증명해야 돼요. 그거를 피해자들이. 그게 폭행과 그 협박이라는 부분들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범죄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법조인은 신조처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말로 옛날에 청바지 입은 여자를 상대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었거든요. 법칙까지도. 예. 그러니까 부동의만 해도 여성이 동의를 하질 부동의만 해도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조인들, 남성 중심의 법조인들은 항상 요구했던 게 폭행과 협박이 있었냐.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강도 수준의 폭행 협박을 요구를 하거든요. 강간죄에서. 그러니까 이 성범죄를 처벌하기 힘든 면이 있었고 처벌을 못하니까 신고했던 여성, 고소했던 여성들이 오히려 되려 당하는 경우 이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그런 여성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국가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8개 우리 부처가 같이 가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보면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 성희롱에 관한 거를 2,109건을 갖다가 접수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소는 9건만 했다는 거예요. 2,000여 건이 넘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면 무고와 명예훼손 에 관한 그 죄 때문에 거꾸로 가해자가 고소에 나서는 것이 문제점으로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별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못하고 그냥 문제점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영문으로 된 자료 그냥 주고 가라. 그대로 읽지 말고 그냥 자료 우리한테 주고 가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의 이런 미투 운동을 오게 된 우리의 한국 현실을 사실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있어서 정부도 국가도 이런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의 심각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그야말로 여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폭력의 범죄의 문제로 사실 심각하게 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경우 성범죄 교사들이 아직도 182명이 지금 교단에 서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유 교사가 61명도 아직도 버젓이 이제 교단에 서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그런 가해자들이 교단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숫자가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는 방송 이런 주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청주, 충북, 충청 이러면 자꾸 이렇게 무슨 뭐 안 좋은 것만 1등하고 자꾸 이번에도 안 빠졌네요. 그렇죠. 충청이 그냥 아울러가지고 참 답답한데 마지막 부분에서 응답하라 미투 운동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투 운동에 이제는 각계 사회에서 응답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우선은 그러한 그 성평등 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인식 확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에 관한 거는 이번에 미투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뭐 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성폭력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이거에 관한 거는 여성가족부만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거는 전 부처에 해당되는 거고 주요하게는 뭐 법제처와 고용노동부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성평등에 관한 우리 사회의 그 개혁에 관한 부분들은 정부가 국가가 중심 정책 과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문화 중에서 정치 사회 문화 중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공적인 상하 관계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패러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적 상하관계라는 걸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등장하고 나서 청와대 경내에서 커피 들고 그 참모진과 커피를 들고 같이 대화하는 걸 보셨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상하관계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는지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다가 그런 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가나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는 대학 교수들 보고 학생들과 접촉하지 말라 아예. 예. 그다음에 뭐 사적인 모임 하지 말라. 네. 회식 자리 하지 말라. 회사들 이러잖아요. 예. 이 자체가 우리가 없었던 거예요. 공적인 관계, 상하 관계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할지를 이런 거 모델이 없으니까 사실 하나의 뭐 교육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신입생이나 아니면 신규 직원을 상대로 하고 고위직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상하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적인 상하관계를 어떻게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느냐는 거를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도. 예. 오늘 뭐 준비 많이 안 하셨다 그러더니 또 끝판에 가가지고 또 오늘 일가를 또 해주시고 일 부분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일부 남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눈을 감고 사냐, 아니면 손을 묶고 살아야 되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바람직한 어쨌든 사회 문화가 바뀌어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그 생활 패턴이나 습관, 문화들을 좀 자리를 잡아가야 될지요. 네. 최근에 그렇게 불거진 문화 쪽의 예술 부분에서 커다랐던 거는 이제 어쨌든 여성에 관한 부분들을 되게 성적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그 왜곡된 성학습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들을 갖지 않도록 왜곡된 그러한 성에 관한 학습을 좀 제대로 올바른 성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가면서 어쨌든 서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평등의 이념이잖아요. 어쨌든 나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그게 상하관계에 있어서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이 어린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인종에 관한 왜 우리의 나이에 관해서 학력에 관해서 뭐 성별에 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분명히 법으로 있거든요. 그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존중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존중되는 누구나 서로를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핵심 포인트 같은 존중하며 살아라. 지금 저는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당장이겠지만 내놓는 대책이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 보고 학생들 만나지 마라. 신입 뭐 이거 하지 말라.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는 직원들 부하 직원들과 회식하지 마라. 저는 이거거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대책이라고 지금 차라리 학생들과 더 많이 만나라. 그리고 부하 직원들과 더 많이 회식을 해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렇죠. 이게 맞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고 상대방한테 뭘 잘못했는지 지적을 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이 나오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었는데 맞아요. 만나지 말라. 야, 이거는 대책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남녀관계, 공적관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 밀실로 가는 거잖아요. 범죄가 오히려 더 많아지죠. 그럼 밀실로 가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도록 해야지 오늘 대책이 됐죠. 긍정적인 대안과 대책이 다 나왔네요. 존중하고 오히려 더 많이 만나라.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당장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이제 OT나 이런 거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술을 먹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못 하게 하는 그러니까 또 회식도 자제하도록 하고 1차에서 끝나도록 하고 또 일부 회사는 보니까 그 여성들은 꼭 1차에서 꼭 택시 태워서 보내도록 아주 저 오너가 지침을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미연에 예방하는. 근데 그건 대책은 아니죠. 근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서글프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오히려 이제 또 여성들의 지위에 관한 부분들은 더 하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문화 속에서 조직에서 어쨌든 자꾸만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여성의 배제가 돼요, 조직에서. 그러면은 여성의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막히게 돼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얘기했으니까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 현재를 지금 면피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또 다시
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유 대표 문제를 같은 일으키죠. 분들이 앞으로 이제 활동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교육들을 공공기관이나 이제 기업에 이렇게 전파를 해서 올바르게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뭐 기업의 오너나 이런 사람 당장 그런 사고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당장 회식한다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단 그렇게 지침을 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그렇죠. 좀 한참 저도 된 얘기인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 어떤 시 지역의 경찰 간부가 옷을 벗었던 일이 있었었는데 그 사건을 딱 접하고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정말 그 여성 직원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을 별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은 적도 또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만큼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공개적인 이런 어떤 만남이나 소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런 성폭력이나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직장에서 쑥스러워하고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성평등 부분에서의 접근이 된다 그런다면 굉장히 좀 부드럽고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성평등을 얘기할 때는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이 남녀로서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남자의 반대말이 여자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간에 권력관계로 있거나 아니면은 남자다움, 여성다움 뭐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성역할에 관한 규범들 있죠. 결국은 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 성역할 규범들을 해체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 건데 자꾸만 그러면 여성이니까 남성이니까 자꾸 이 의식이 있다 보면은 뭐 이거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이라고 누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돼? 그럼 남자들끼리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여자들끼리만 살아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녀를 굳이 그러니까는 성별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폭력을 얘기할 때도 성별 폭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성역할 규범들에 관한 것들을 좀 성평등하게 가는 걸로 이제 전환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심조심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또 대안과 대책도 좀 여쭤보고 들어봤습니다.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아픔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들고요.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자님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우리 사회에 정말 미투 운동이라는 핵폭탄이 지금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With You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김지은 그런 정무비서라든지 서준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기 있게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벌이면서 저희가 좀 많이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돼 있거나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용기 있게 미투 운동에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투미라고 했습니다. 미투를 거꾸로 한 건 아니고 TO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나 제보자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위드유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각자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는 그런 투미 운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미투로 대변되는 성폭력 이것이 어떤 문제 있는 성적으로 문제 있는 개인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고 구조적이고 보편화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남성, 권력을 가진 남성 스스로 아니면 여성도 마찬가지 해당될 수 있지만은 스스로의 과거나 현재를 되돌아보고 자기는 이러한 성적 차별이나 희롱이나 이런 언행이 없었는지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공감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쨌든 살아가는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기를 바라는 건데 그 좋은 세상이 이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것이 어쨌든 좋은 세상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가치들을 함께 우리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문제된 발언은 없으셨는지 좀 투미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맨 처음.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악수해야 돼. 네. 저도 악수 한 번. 네, 안 하면 차별이야. 네, 오늘 했습니다. 네. 오히려 차별이야. 네. 아니, 우리 사회가 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희망이 없는 듯 하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좀 계속적으로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거 거죠.